유비 관우 장비, 이 장비가 아니라 반도체 장비 시간이 온다는 건데요. 슬슬 반도체 장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삼전 닉스가 첨단 장비를 도입한다는 이야기에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다고 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의 경제 공부도 또 재미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기리분들 주식 투자할 때 수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죠? 혹시나 내가 수수료를 얼마 내고 있는지 잘 모르신다면은 최근 몇 년간 내가 수수료를 얼마 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리 또 예전에 수수료 확인했을 때 몇백만 원이 그냥 넘는 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기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수수료를 꽤나 많이 내고 있다면은 내년까지 국내도 해외도 수수료 완전 무료인 메리츠증권의 슈퍼 365 계좌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삼성전자 중립 리포트 소식. 오늘 삼성전자에게는 아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인 UBS가 삼성전자를 중립으로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리포트 제목을 기다림의 게임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당장 사기에는 매력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하이닉스는 이미 HBM4를 양산해서 엔비디아에 공급 중인데 삼성은 여전히 기대감만 있는 상황이라고 팩폭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목표가 75,000원과 함께 중립 의견을 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하이닉스는 다르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데요. 목표 주가를 무려 394,000원으로 294,000원 아닙니다. 394,000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했고 당연히 매수 의견을 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가 좋다는 이유가 뭘까요? 시장에서는 협상 지연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본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HBM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거기에 전통적인 DDR 메모리 사이클도 오고 있다는 거죠. 자, 확실히 뷰가 좀 극과 극인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그래요. 어느 쪽은 삼전이 너무 좋고 하이닉스는 이제 지는 해다 이렇게 말한 쪽이 있고, 그리고 그 반대로 여기처럼 삼전은 별로고 하이닉스는 좋다 이렇게 말한 쪽도 있죠. 하지만 그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르분들이 생각했을 때 더 타당성이 높은 곳에 베팅을 하면 될 것 같고,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냥 반반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반도체 사이클은 어차피 같이 도니까요. 다음입니다. 반도체 장비의 시간이 온다. 유비 관우 장비, 이 장비가 아니라 반도체 장비 시간이 온다는 건데요. 슬슬 반도체 장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삼전 닉스가 첨단 장비를 도입한다는 이야기에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소부장은 4년 주기로 사이클이 돈다고 합니다. 과거 2017년에 돌았고요. 2021년에 돌았고요. 그리고 이제 4년 뒤인 2025년, 지금이죠. 지금이 그 사이클이 도는 타이밍이라는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증권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디램 투자는 54%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또 트럼프 때문인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투자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서 소부장 관련주를 관심있게 보자는 이야기가 오늘부터 또 등장했거든요. 기르분들 이제 혹시나 이게 트렌드가 앞으로 될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고, 오늘 좋았던 친구들은 유니테스트, DI, 유니셈 이런 기업들을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유니테스트 보시면은 이제 오늘 크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8% 상승. 다음으로 DI와 유니셈도 9%, 8%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그렇게 아직 많지는 않네요. 다음입니다. 자율주행 리포트 확인해보자. 자, 오늘은 로봇주를 공부하는 시간 대신 자율주행 관련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BK에서 자율주행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관심있게 읽어보고 핵심 내용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나 기르분들 관심 있으시면 IBK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자율주행 중국에서는 난리라고 합니다. 베이징은 서울 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이 이미 자율주행 시범 구역이 되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되게 좁게 이제 그 시범 구역을 지정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중국은 다르네요. 그냥 서울 면적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은 국가 전략 사업으로 이제 지정을 하고 2025년까지 L3 운전자 백업이 필요한 자율주행 대량 생산이 목표, 그리고 L4 완전 자율주행 확대가 목표라고 합니다.
우리랑 너무 많이 다르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자율주행 시대가 오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자율주행 시대가 오고 난 다음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자면은 키리분들, 완성차 판매가 늘어날 것 같나요? 아니면 줄어들 것 같나요? 전문가들 생각으로는 아마도 정체 그리고 감소가 시작될 것, 요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 자율주행 되면은 그 차가 엄청 좋은 거잖아. 근데 왜 안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내가 이제 차를 사서 운전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 대신 우리가 차를 운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공유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이 차량 공유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미국의 우버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카 등의 기업이 몇십조 원의 기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맛보게 될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는 당연히 로보택시입니다. 이게 실패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지금 나온 자율주행만 하더라도 초보 운전자보다는 더 운전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중요한 차값이 얼마냐? 바이두는 4,600만원, 테슬라는 4천만원 정도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보통 타고 다니는 차량 그 정도 가격이랑 비슷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뭘까요? 맞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인건비가 따로 필요 없다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소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택시 기사분들, 그 다음에 버스 운전 기사분들, 그분들의 1년 연봉이면 로보택시 한 대 혹은 두 대가 그냥 뚝딱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사실 기존 차값도 별다르지 않다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택시비, 이제 버스비 그런 것들이 싸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IBK가 봤을 때는 드론 그리고 서비스 로봇 자율주행 중에서 일단 자율주행이 가장 빠르게 피지컬 AI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다른 것들은 그 뒤에 따라오는 거지, 일단 당장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자율주행이라는 거겠죠. 다만 자율주행도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로봇택시까지는 우리가 먼저 만나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실제로 그냥 내 차가 자율주행을 하는 그러한 보편화 시기는 안전, 실업 문제, 수익성 그런 것들 때문에 2030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어쨌든 자율주행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피지컬 AI에는 로봇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자율주행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를 공부하다 보면은 대부분 그냥 센싱에 관련된 기업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뭔가가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게 대부분의 자율주행 관련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친구들은 결국 로봇에도 쓰인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제 관련주가 어떤 식으로 관심을 받을지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에는 분명 우리나라에서도 로보택시 도입 이야기가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자율주행 관련주도 뭐 좋긴 하겠지만, 그거보다 대형주 중에서는 카카오에 관심을 두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IBK증권은 로보택시 상용화 최대 수혜는 카카오라며 목표 주가를 73,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카카오는 카카오 모빌리티를 통해서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이미 카카오 모빌리티 대부분 뭐 쓰고 계실 것 같습니다. 월 1,3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독점적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하가 계속 나타나다 보면은 카카오 내년까지 충분히 10만원까지는 노려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삼성전자 같은 느낌으로 길게 보는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영화 할인권이 또 왔어요. 지난번에 단돈 1,000원에 영화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때 배포했던 영화 할인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못 받으신 분들 꼭 이번에는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갑자기 2차 영화 할인권을 주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때 정부에서 450만 장을 배포했었는데 사용기한이었던 9월 2일까지 받아놓고 사용 안 한 잔량이 꽤나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받긴 했으나 볼만한 영화가 딱히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남아서 그거를 다시 배포하는 게 이번 2차 영화 할인권이라고 하고, 다만 이번에는 방식이 지난번이랑 좀 바뀌었습니다. 자, 예전에는 먼저 받아놓고 일단 고민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쿠폰 받는 거는 자유고요. 그런데 그 쿠폰을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임자라고 하네요. 영화관 회원 쿠폰함에 자동으로 쿠폰이 지급되고, 영화를 먼저 예약을 누른 사람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188만 장이 끝나게 되면은 내가 쿠폰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뭐 몇몇 분들에겐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할인 쿠폰 받아서 쓰신 분들 이번에도 중복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 혹시나 영화 좋아하시면은 이거 꼭 까먹지 말고 한 번 더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포일시는 2025년 9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배포한다고 하고 4대 극장 회원 쿠폰함에 자동 지급이 되며 1인 2매를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다 비싸네. 자, 빵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지금,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냥 뭐 또 한국이 다 비싼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얼마나 비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타벅스 기준 매우 중요하겠죠. 스타벅스 기준을 보면은 놀랍게도 한국 스타벅스가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야, 이거 미국, 호주, 캐나다 비싸기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더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기름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크게 비싼 브랜드는 아닙니다. 몇몇 개인 카페 그리고 새로 나온 이제 브랜드들이 더 비싼데 그런데도 우리나라 커피가 글로벌 탑 가격에 들어간다고 하죠. 그리고 식료품 물가 지수를 봐도 글로벌 8위가 서울이라고 합니다. 홍콩, 시드니, 파리보다 더 비싸다고 하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OECD 기준 물가 수준, 그러니까 OECD 대비해서 물가가 비싼 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2등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좀 과하게 비싼 측면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2차전지는 ETF로 길게. 자, 오늘 2차전지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도 좀 받았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LG엔솔이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이야기가 등장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수준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모습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가격보다 기술력을 더욱더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가격으로도 어느 정도 승부를 볼 수 있는 가격까지 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SK온도 미국의 재생에너지 기업과 함께 1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공급 계약도 했다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자, 2차전지도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만 언제 어디서 증자 소식 이런 것들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ETF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아니야. 자, 금리 인하기에는 바이오, 요즘 이 말을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떤 주식은 전혀 딴 나라 같은 이야기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셀트리온이죠. 자, 그런데 메리츠증권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나 봅니다. 지금 셀트리온은 저평가이며 중장기적 주가 상승 동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목표 주가 25만원을 제시했다고 하죠. 물론 의약품 관세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CDMO 공장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게 10월에 성사가 된다면 연내 인수 후 관세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과연 셀트리온 20만원 돌파 재차 가능할까요? 다음입니다. 우리나라도 드론 실증 무대 첫 지정. 갈수록 총 들고 뛰어다니는 전쟁은 나타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우크라 전쟁에서 봤다시피 드론이 전쟁의 중심이 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준비해야겠죠. 50만 드론 전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드론 실증 부대를 첫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전 장병이 군 입대 후 우리가 군 입대하면 총 쏘는 거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거와 동시에 드론 조종 자격과 실무 경험을 쌓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드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 예산 205억 원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거 좀 적은 거 아닌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소식과 함께 드론 관련주가 관심을 많이 받았네요. 다음입니다. 폴더블 메타가 등장하다. 한 달 전쯤인가요? 그때 거밍치가 폴더블 폰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폴더블 관련주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 이쁜 차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냐? 바로 애플이 내년에 폴드폰을 내년에 꺼낸다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관심을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기존 플레이어인 삼성과 화웨이는 폴더폰이 아니라 트라이폴드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폴더블 폰은 한 번 접으면 이거는 두 번 접는다는 건데요. 화웨이는 오늘 트라이폴드폰을 선보인다고 하고 가격은 293만원으로 책정. 그리고 삼성전자도 연내 갤럭시 Z 트리폴드를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연말에 꺼낸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트리폴드는 아직까지는 처음에 폴드폰이 나온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내구도도 좀 불안하고 비싼 가격이 진입장벽이라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 메인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뜨거운 중국 증시 당국이 조절. 오늘 중국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9월이라 중국도 하락하나 싶었는데 최근 상승폭이 과하다고 느낀 건지
중국 정부에서 증시를 안정화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금융규제 당국은 최근 증시 랠리에 우려를 표했고 공매도 규제 완화, 신용자금 감시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다만 그렇다고 중국 정부가 증시를 박살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는 당연히 중국 증시를 만약에 아직 내가 안 들고 있다, 그렇다면 매수 기회로 비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두 개는 요 두 개라고 볼 수 있겠죠. 거래대금도 가장 많고요. 코덱스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와 차이나 항생테크 ETF, 이 두 가지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음마 아파트 드디어 재건축. 음마 아파트 재건축보다 외계인 침공이 더 빠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결국 재건축이 이제 드디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최고 49층 5,893가구로 탈바꿈한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 하고 봤더니, 물론 위치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극단적으로 보면은 작년 말에 거래된 게 29억 원인데 지금은 4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1년 만에 10억이 뛰었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결혼 문화가 바뀌는 중.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혼인 건수가 전년비 2.9% 증가하며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혼인 연령은 남성 33.9세, 여성은 31.6세로 1995년보다 5살에서 6살 더 높아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결혼이 늦어지면서 출산도 당연히 늦어졌고요. 마지막으로 특이한 점은 재혼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재혼 비중이 남성이 무려 14%, 여성이 15%로 100커플 중 15커플은 재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확실히 이혼도 많아지다 보니까 재혼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의 가치 공부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